그 역할까지를 다 나누는 거예요. 계획도 세우고.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실 다른 아이를 좀 더 잘 알잖아요. 선생님보다는. 뭘 잘하는지, 뭘 좋아하는지.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수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,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해서 프로젝트의 전 기간으로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가 계속 변합니다. 처음에 막 자료조사하고 이럴 때 치던 애가 실행해야 될 때 가서는 조금 빠지고 다른 애가 이렇게 드러났다가 나중에 창작물 만들 때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애가 이렇게 다시 돋보이기도 하고,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전체가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, 문제는 이제 맨 끝에 작품 만든 애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위험이 조금 있긴 한데, 어쨌든 이제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요. 적정 인원은 사실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경험적으로 보면 한 번에 딱 모였을 때 아이 컨택이 눈이 이렇게 맞추고 내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기는 해.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이랑 1대1로 말을 섞어본 적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걔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기도 해요. 많은 아이들. 한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 50명이, 30명이 있다면 그 중에 20명은 선생님이 그 아이의 얘기를 귀담아 그러니까 내 얘기가 선생님에 의해서 귀담아 들어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경험해 본 적이.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수신여고 아이들이랑 프로젝트 할 때 그 아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해서 데려다 주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반에서 15등, 17등 정도 하는데 전혀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. 학교에서. 반에서.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얘기하고 그걸 귀담아 듣고 또 그 결과가 다음번 프로젝트 할 때 반영되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러려면 너무 많으면 사실 좀 어렵죠. 내가 이게 관심을 나눠주기가. 그게 마음 아파서 그렇지. 그래서 한 3명, 4명, 5명 정도가 경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많으면 무임승차자가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런 위험이 있지만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. 적절한, 근데 두 팀을 동시에 하면 그것도 사실 좀 힘듭니다. 제가 어떨 땐 두 팀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 팀한테 뭘 시켜놓고 제가 빠져야 되니까 B팀을 위해서. 그러면 얘네들도 저 A팀 가시려고 B팀 가시려고 나는 우리한테 이런 거 시켰다 이렇게 감이 촉이 온단 말이에요. 집중을 못하니까. 그래서 만약에 그러려면 연관성이 좀 프로젝트가 있으면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괜찮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라는 큰 주제 안에 쓰레기통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한 팀 있고 또 뭐 식단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한 팀 있고 만약에 그러면 묶어서 같이 얘기해도 작은 팀으로는 나뉘어지지만 큰 틀에서는 묶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는 팀 두 팀을 맡으면 정말 그건 힘듭니다. 해보니까. 그리고 아까 기억이 같이 팀에서 두 명이 이제 처음 왔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그 친구 두 명이 또 제가 극명하게 대우를 어떻게 다르게 했었던 이유는 한 명은 사전 모임 때 왔었어요. 한 명은 사전 모임 때 안 오고. 그러니까 그 한 명은 사전 모임 때 그 여자애는 왔었어요. 그 여자애가 왔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고 좀 그걸 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이 애가 성향이 좀 조용하구나.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는 되게 내숭을 떨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애는 한 번도 안 본 거예요. 와서 캠프 때 딱 와서 본 거예요. 그 순간 멘붕. 이 친구는 이걸 할 아이가 아닌 거죠.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친구만 붙잡고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. 학교에서 뭐가 재밌었니? 이제까지 이전까지 경험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1박 2일 캠프를 해가지고 왔었던 아이였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참여를 안 해가지고 걔를 못 봤는데 그래서 어땠는지 다른 지도교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걔의 성향을 엄청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인원이 많고 적은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5명, 4명이라도 그 친구가 관심을 뭐 갖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을 저희가 풍요성이 된 거일 수도 있고 밑작업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 프로젝트 일환이 끝나더라도 계속 연락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걔에 대해서 알려면 걔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기본적으로 그거라도 알려면은
연락을 할 수밖에 없고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면 나중에 모였을 때 좀 말을 하지 그 전에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않는데 내가 처음 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?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을 때 그 친구들이랑 되게 프로젝트 주제만 아니고 사적인 얘기도 좀 해야 친해져야 그 다음에 말도 나오는 것 같다. 그래서 저희는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 가지고 되게 친해지기 위해서 뭐 캔들라이트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되게 그 친구 사이에서 친해질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좀 장치를 설정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? 그 설문조사 해가지고 뭐 애가 좋아하는 거 알레르기 뭐 있는지 병명이 뭐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에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부모님의 관계는 어떤지까지 다 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. 저희가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스프레스 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캠프 같은 거 하면 두 사람은 일어나야 되지. 1시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저도 1분만 더 얘기하고 오늘은 정리를 하죠. 저희가 캠프를 하면 보통 10시쯤 돼서 그 지도자 매일매일 지도자 이제 평가 회의를 하는데 그게 보통 1시쯤 끝나요. 그 하루에 거의 2-3시간 넘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모둠에서 관심이 가는 아이 또는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아이 진행 과정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되면 지금 그런 고민거리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정에 따라서 딱 짜여진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상황들을 계속 민감하게 기록을 하고 조사 일지를 쓰고 그걸 가지고 다시 모여서 다시 얘기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한 걸 이렇게 들어서 봤어요. 최근에 책 쓰는 것들 프로젝트 관련된 책 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아 맞아 그때 우리가 그런 고민도 했었구나. 예를 들면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예를 들면 자폐가 약간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도 있었고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잘못 기획해가지고 엉킨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이 답사를 철저하게 안 해가지고 현장에 딱 갔는데 이게 프로그램 못 하겠는 거예요. 겨울철에 이 얼음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깨지고 반성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아이돌 프로젝트를 하면 만약에 뭐 선생님이 여러분이 같이 이제 여러 아이들이랑 같이 할 때 선생님들 사이의 상호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계속 얘기를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도 실시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게 계속 미묘하게 배워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의 사실 좀 특징이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해보시고 또 이제 아이들이랑 작은 프로젝트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일단 저는 두 사람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. 나는 시간 조금만 더 해볼게요. 네, 다음 회의가 있어가지고 네, 그래서 하고 저희 러브스토님들 그 일지 좀 써주시고요. 네, 그 숙제 안 하신 거 숙제 꼭 하셔야 돼요. 숙제? 저희도 주제에 대해서 좀 자, 이제 혹시 뭐 두 사람은 가더라도 한 10분만 더 얘기할까요? 먼저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은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. 방금 사례 아마 가면 돼 있을 거예요. 주제를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내는 주제를 정해야 이건 의외로 몸에 괜찮아요. 좀 다양한데요. 이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권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보시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지도교사가 너무 모르는 영역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.
그러니까 지도교사가 어느 정도 아는 영역의 큰 범위를 정하시고,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경험이 없으면 아이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교사에게 약간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. 강의를 듣는 거에 익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전략은 보험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예비 프로젝트를,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. 이거는 망하는 것이 목표예요. 잘 망해야 됩니다. 대개 이 망하는 프로젝트는 전체 만약에 나에게 1년 동안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 달이나 2달짜리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만약에 지금철 같으면 아이들을 다 모아서 야 오늘 지금부터 나가서 그 꽃들을 따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 야생화 보드판 도감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자.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제 그것도 준 거잖아요. 그 과제도 줬고 주제도 정해준 거잖아요. 그리고는 실행 계획만 애들한테 짜게 해. 야 그러면 지금 나가서 야생화를 뭘 어떻게 따오냐, 뭘 따오냐, 어디까지를 따오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아이들끼리 계획을 짜요. 그래서 나가서 정말 이렇게 막 따갖고 와요. 그럼 따갖고 오면 이걸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. 어떤 식으로.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막 시작해. 어쨌든 도감 비슷한 걸 뭘 만들기로 했는데 그럼 산출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. 그래서 막 얘기를 근데 잘 안 돼요. 당연히 애들도 별로 안 해봤고. 그러니까 그래서 산출물을 만들었는데 좀 엉성하죠. 그렇지만 그렇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짧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아이들이. 음식 만들 때 우리가 처음부터 되게 잘 만들 거라고 기대는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애들도 조금 편하게 워밍업을 하고 선생님도 좀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선생님이 조금 더 주제와 관련해서는 좁게 그냥 주고 실행하는 과정을 해봐요. 1년의 과정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본 프로젝트를 다시 해요. 우리 망했다. 자 이제 제대로 진짜 한번 해보자. 원래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였어. 이렇게 마음 편하게 털고 그러면 이번에 진짜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 한다면 뭐에 대해서 하면 좋겠냐 라고 하고 그때는 애들한테 이제 많은 걸 맡겨요. 주제를 끌어내는 것도 그렇고 질문을 끌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이 진짜로 관심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설정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또 다른 네. 제가 이건 뭐 질문이 아닐 것 같은데 아까 그 금강하고 네. 그 얘기를 보니까 실제 그 프로젝트를 제 생각입니다. 안 하는 게 또 지역 감정에 또 더 이로운 게 아닐까. 군산, 장항, 그다음 서천 지역 주민들이 그 내막을 디테일하게 알면은 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응어리가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? 아니 근데 한쪽은 득이 되고 실이 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. 아니면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아이들에게 그 금강학부를 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? 그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젝트의 목적 큰 세 가지 영역이 기억나세요? 첫 번째가 자기 이해, 자기 발견, 자기 성찰. 예. 어떤 아이가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자기 지역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. 내 아버지가 어부일 수도 있고 내 삼촌이 어부일 수도 있고 내가 아주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 하고뚝이 막혀서 이사를 갔거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서 내가 어떤 사회적 존재이잖아요. 어떤 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.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목표에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. 지역을 안다는 것은.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두 번째 능력인데 이 더불어 산다는 건 결국 갈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과 중요한 관련이 있고 당연히 갈등 요인이죠. 금강하구에 뚝을 만들어서 서초는 열자고 하고 군산은 막자고 할 때 군산은 공업용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. 못하겠다고. 서초는 그 수산물과 어업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자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두 개의 상충된 욕구를
함께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하는 게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, 합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,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인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게 그 아이들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가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,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른들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. 경험의 과정입니다. 서천분 만나면 군산 욕할 것이고 군산분 만나면 서천 욕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이 체험의 단계에서 했다면 자기들이 그런 거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생각해 봐야죠.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나? 저분은 또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?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렇게 조화로워질 수 없는 목표인가? 서로의 욕망이라는 게. 그래서 서천 쪽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도 인정한다. 그러니까 금강에서 오는 물줄기를 어디 중간에서 따가지고 공업용수로는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것도 같이 제안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게 어른의 관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 너무 깊은 데까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학교의 돈의 문제를 알게 돼요. 어떨 때는 학교에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영양사분이 얼마 받아가고 뭐 이런 등등의 것,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접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. 문제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가 원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근본적인 문제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걸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.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생각한 문제가 끝까지 문제로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다른 문제로 항상 이렇게 전이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. 그러니까 그 감기는 증상이지, 이게 재채기는 증상이지 감기라고 하는 병의 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죠. 근데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명이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버퍼들이 있어요.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제 소화하기도 하고, 그렇게 생각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지 않은 거예요.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특히나. 왜냐하면 철새 거기 그 뭐죠? 양지리에서도 그 철새들 오는 저수지에서 낚시 대회를 했거든요. 3,000명 불러가지고. 거기가 밤에 두루미가 자는 곳이에요. 토교 저수지가.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이게 진동으로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. 얼음 위에서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하니까. 근데 애들이 이제 두루미도 걱정이 되지만 마을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결국 경제적 지속성하고 환경적 지속성하고 사회문화적 지속성이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.